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원 투표 청구를 위한 보정 서명이 3만 1,000여 명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여부는 다음 달 26일에 결정되고 이 투표가 치러진다면 11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보정서명지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정받은 서명부를 상자 70여 개에 담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서명인이 가장 많은 창원과 김해에서 14,000여 명, 나머지 16개 시군 16,800여 명 등 3만 1,000여 명의 서명을 보정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출 기한 막판까지 18개 시군별로 보정 작업을 벌여 정확한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시 50분까지 해서 접수를 좀 마감을 했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충분히 발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경남 선관위는 서명부를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 전달해 정확한 보정 서명 수를 확인하고 심사와 열람 등 한 달 동안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다음 달 26일 위원회의를 열어 전체 유효 서명 수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최종 결정합니다. 유효 보정 서명이 2만 7,200여 명을 넘어 전체 유효 서명이 27만 1,032명 이상이면 주민소환 투표는 발의됩니다. 투표 발의가 결정되면 선관위는 홍 지사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서 제출 일주일 안에 투표일이 결정됩니다. 투표일이 정해지는 날로부터 투표일까지 최장 30일 동안 홍 지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가 치러진다면 투표일은 오는 11월 16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광주에 이어 거제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자 남해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는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콜레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연무 방역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거제에서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며 남해안에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거제시 보건소에는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반을 꾸렸고 경상남도도 24시간 상황 유지반 운영에 들어갑니다. 해안 지역 7개 시군에는 1일 이해, 그 외 지역은 1일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남해안 수산시장과 횟집 등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데 콜레라까지 발생하자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경기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고 하니까 다 걱정이죠. 일하는 사람들. 보건당국은 개인 위생 관리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산에 약한 콜레라균은 위산에 의해 대부분 죽어 건강한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때문에 손 씻기나 음식물 익혀 먹기 등만 실천해도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콜레라는 사람 간 감염, 즉 2차 감염 가능성은 낮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위생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개인 위생을 통해서만이 그 콜레라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사를 하는 사람이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된다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곧장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 상수원인 진양호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난주 진양호 남조류 개체수가 1ml에 3,100에서 3,700여 개체로 기준을 2주 연속 웃돌아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수온이 25도에서 30도 사이로 당분간 녹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보와 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한 물로 녹조를 밀어내는 펄스형 방류를 했지만 역효과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달성부의 남조류 개체수는 방류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낙동강 합천 창녕부는 10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8월 초 펄스 방류를 한 금강 백제부 인근 남조류 세포수는 지난 16일 10만 8천 개로 방류 전보다 5배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가 오히려 증가한 이유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와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의 유착 비리, 잊을만 하면 터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인을 통해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단속부서 동료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진주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지인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정보를 진주 지역 모 안마시술소 업주 2명에게 넘겼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경찰관들은 진주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안마시술소 업주가 단속을 피해가기 위해 현직 경찰관을 통해 단속경찰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최근 해당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들의 휴대전화에서 단속경찰관의 사진 등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A경위와 B씨 사이에 정보 제공을 대가로 한 금품 거래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흔적이죠.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 부산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이 임시 수도였던 시절 정부 청사로 사용된 현 동아대 박물관, 대통령 관저였던 임시 수도 기념관,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영도다리. 현재 부산에는 피란 수도 시절의 굵직굵직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유산 발굴과 학술 연구가 활기를 띈 덕에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귀중한 기록물들도 속속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무형의 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그간 많은 조사를 해온 부산발전연구원이 피란 시절 실록을 비롯한 정부 기록물을 보관 중인 국가기록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당시에 부산에서 겪었던 문서라든지 편지, 사진들 모두 발굴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해부터 현장 발굴 조사를 통해 최근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한 유산은 모두 16곳에 22건입니다. 향후 10년 정도 걸리는 아주 어렵고 치밀한 그런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준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관계기관은 올해 안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을 신청하고 내년에는 우선 등재 후보를 선정한 뒤 2020년쯤에 등록 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드는데요. 어제와 비교하면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진주의 낮 기온 29도, 창원은 28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은 소나기도 지나면서 더위가 누그러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높은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열대야 현상은 거의 누그러졌습니다. 창원 26도, 함안은 2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밀양 30도, 김해 29도, 창원은 2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모든 시군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진주가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30도, 거창과 산청 28도로 어제만큼 덥진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밀양시 상동면에서 올해 추석 햅쌀 출하용 조생종 벼를 첫 수확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차광재배 연구를 통해 가루차인 말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생산에 나섰습니다. 산청구는 올해 하반기 공동 브랜드인 산행청과 동의보감촌 브랜드 사용 신청을 받습니다. 창원시와 경남은행이 창원 지역의 첨단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창원시와 경남은행은 지난 24일 전략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방위산업과 지능형 기계 시스템 산업, 첨단 부품 소재 산업 등 창원시가 중점 육성하는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로 최대 2.5%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융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으로의 전입이 전출보다 5,100여 명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15년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경남으로 45만 5천여 명이 옮겨오고 45만 명이 빠져나가 순유입은 5,100여 명입니다. 이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순유입입니다. 시군별로 순유입은 양산시 7,100여 명, 거제시 4,900여 명 순으로 많았고 순유출은 창원시가 9,600여 명, 김해 1,4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남해군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 굴착 작업을 했습니다. 남해군은 어제 설천면 진목하천에서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어 인근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이 0.5mm에 불과한 남해군은 현재 저수지 평균 저수량이 15%에 불과해 경남도 내 평균 저수량인 53%에 못 미치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제수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제수용 농축산물과 한과 과일 등의 추석 선물 상품입니다. 또 시와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